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왜 미국이 이렇게 갑자기 몰락까지 하는가? 또 과연 몰락하고 있는 건 맞나? 어, 괜히 엄살을 부리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면면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조금 시간이 갈 수 있어요. 첫째,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의 정치에는 어, 정상적인 외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외교가 안 돼요. 싸움 박질밖에 안 하고 깡패 노릇 외에는 아무것도 안 돼. 정상적인 외교는 끝났어. 관세 문제 때문에 모든 나라와 관계가 다 깨지고 있어요. 제일 가까운 카나다, 반미로 돌아섰습니다. 멕시코, 브라질 역시 미국이 멀지 않은 나라들인데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나라들하고 지금 거의 원수가 되어가고 있고 일본마저 또 EU까지도 반 트럼프 정서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트럼프 때문에 고립주의로 내몰리고 있어요. 모든 나라 정상들은 다 반 트럼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매우 외롭게 되어버렸습니다. 트럼프를 찾는 아청꾼 몇 나라가 있는데 그 해야 그 아프리카에 제3세계 몇 나라밖에 없습니다. 또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과도 불안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미국이 오히려 밀리고 있어요. 동맹인 일본마저도 반트럼프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고 한국에서는 소위 미국에 아부하던 우파 정권이 맥없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또 중동에서는요, 미국의 무리한 전쟁 때문에 반미 정서가 굳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소위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고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슬로건은 대단하지만은 아무 효과는 없는 것 같고 그 한때 위대했지만은 지금 위대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도 사실은요 속으로 내심 우려하고 있고 굉장히 불안합니다. 게다가 제프리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안에 천하의 못된 놈이 이 여중 학생들, 여자 미성년자들을 가지고 그 성매매를 하는 그런 클럽을 운영하다가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죽어 나왔거든요. 자살이라고 일반 꾸며서 이야기하지만은 자살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제프리 앱스타인 고객 리스트에 트럼프 이름이 있나 없나 하는 문제 가지고 지금 일론 머스크는 그 이름이 있다고 지금 들고 나온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 트럼프로 미국 내에서도 심지어 마가 진영 그 트럼프 극렬 지지자들도 지금은 응거주춤하면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뿐 아니라 미국에서 기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트럼프 정책은 잘못됐다 하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미국이 몰락하고 있는 이유는요. 미국의 의료비와 보험료는 트럼프도 오바마도 감당이 안 돼. 의사들이 너무 돈을 많이 받아 챙기고 의료비 수가가 너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제왕절개를 해서 누가 수술을 했다. 그러면 보통 기본이 한 5천만 원, 6천만 원입니다. 수술비가. 맹장염 수술도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이런 식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의료보험이 있고 하면은 맹장염 수술하는 건 100만 원, 200만 원 끝날 거요. 그리고 미국은 감당이 안 돼. 그 해고 당하면 바로 그 직장에서 보험이 끊기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이 없어져 버리고 부금을 넣지 못하면 집도 잃어버리고 홈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 가격이나 이 집세가 너무 높아서 사람들은 감당이 안 되고 길거리로 나가서 이제 천막을 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지금의 미국에서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관세 가지고 깡패짓 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원자재 수입 단가 때문에 뭐 제조업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회사가 폭스콘이라고 하는 대만의 하청 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생산합니다. 애플은 대부분의 제품을 중국, 인도, 베트남 등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도 중국과 동남아에서 제조하고 IBM도 일부 하드웨어 생산과 IT 서비스를 전부 해외로 이전했습니다. 공장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나이키 역시 전 세계 계약된 제조업체를 가지고 외국에서 생산합니다. 신발, 의류 절반 이상을 베트남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공장은 미국에 없어요. 이제 다. 갭이라고 의료 소매업이 유명한 그 회사인데 유대인 거야. 룰루레몬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의료 기업도 다 동남아에서 생산합니다. 포드 자동차, 제너럴 모터스, 그 쉐보레 뭐 이런 그 자동차 다 제조업들이 멕시코, 중국에서 생산하다가 중국에서 또 도망을 가야 돼. 인건비 올라가니까. 그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말이야 좋지만은 그거는 뭐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최후의 수단이라는 게 이제 겨우 관세 문제 가지고 들고 나왔지만은 제가 보는 대로는 뭐 거의 역효과로 끝날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놀라운 뉴스인데 미국 전역에서 상업용 건물들이 고층 빌딩들이요 전체로 할 때 미국 전역 21%가 비어 있어. 그 건물 큰 대형 건물 5채 중에 한 채는 비어 있다는 거예요. 월셔 지역이라고 뉴욕의 사무실들이 꽉 차 있는 거기는요 36.4%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는 이미 다 내리막길로 몰락의 길로 걷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장만 그러냐? 이봐요. 이 사무실 공장 다 공장은 도망갔고 사무실은 비어 있고 그리고 옛날 그 공장 시설들은 이렇게 녹슬어 버렸어. 돌아가지 않습니다. 흉물로 이게 고철로 뜯어파는데 고철로 만들기 위해서 뜯으려면 또 인건비 들어야 돼. 그래서 미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또 가뜩이나 일자리는 모자라고 한데 남미에서는 또 끝도 한도 없이 또 난민들이 몰려옵니다. 쫓아내도 안 되고 장벽을 세워도 안 돼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관세 폭탄을 이미 다 던져놨는데 미국의 고등법원, 다시 말하면 항소법원이라고 하는데 그 법원의 판결이 뭐냐? 트럼프의 관세 행위는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 하고 불법이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 다시 없던 일로 돌아간다고? 그 트럼프 체면은 어찌 되는데? 체면이 문제가 아니고 해놓은 게 그것밖에 없는데 지난 6개월 동안에 거기에 무위로 돌아간다면 트럼프 대통령 6개월은요 빵 사 먹은 거다. 빵점이에요. 빵점. 그냥 나머지 그 대법원 판결까지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위법이고 불법이다 하면은 트럼프는 집에 가야 됩니다. 이제 보따리 사가지고. 자,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은 왜 몰락하나? 세 번째, 미국 재정 적자, 무역 적자, 쌍둥이 적자가 회복될 기미는 영원히 보이지 않습니다. 또 물가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관세를 철회할 수도 없게 됐어요. FRB 제롬 파월은 금리를 내리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 아마 9월 중순이나 말경에 워낙 저렇게 하니까 이제 아마 0.25% 정도
관세를 인하하든지 할 때는 별로 효과 없을 겁니다. 5월 달에 고용 지표를 뭐 14만 명 고용이 증가됐다고 이렇게 떠들었는데 알아보니까 14만이 아니고 14,000명이에요. 자, 전국에서 이민법 때문에 불평과 반대 시위는 5천여 곳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나고 있고,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갔다가 한 주간 만에 끝내주겠다 뭐 이랬는데 지금 뭐 어림도 없잖아요. 6개월 지나가도 안 돼. 가자 지구는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대해준 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라는 제 멋대로 폭행을 자행하고 있는데 그 미국 트럼프가 말리지를 못합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 바다에서 행포를 벌여가지고 스에즈 운하 길이 막혀버렸어요. 인도는 러시아 석유를 싸게 사다가 가공해서 비싸게 팔고 막 이렇게 해요. 이른바 반미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 브릭스가 점점 더 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혼자 고립됐고 다른 나라는 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란이 만들어낸 그 극초음속 미사일이 음속의 5배, 6배 되는 미사일이요. 텔아비브를 때리고 있어도 어찌할 수가 없어 이제. 시리아에 다시 내전이 불붙고 있지만은 뭐 미국이 어찌할 수가 없고요.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또 전쟁이 발발했는데 트럼프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유럽에서는 미국의 무기를 다시 구입하지 않겠다고 이제 다짐을 하고 있고, 중국은 철강 산업이 호황인데 그래서 해군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육성하고 미국을 지금 앞질러 버렸어요. 해군력이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철강 산업이 몰락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배도 만들지 못하고 군함도 안 되고 항공모함도 뭐 아무것도 만들지 못해요. 미국이 한가에 남아있던 철강 US 스틸 미국 철강의 상징인데 지난 5월 달에 니폰 스틸로 경영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다시 이제 미국에는 철강 산업이 한 개도 없게 된 거예요. 따라서 군함도 자체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기술자도 없고 공장도 다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제조업에 있어서 철강 산업이 무너지게 되면 그 나라 제조업은 끝나는 거예요. 철강, 알루미늄 구리 관세를 50% 높여놨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이고 그럼 뭐 철이 없으면 수입해서라도 뭘 해야 되는데 수입 관세를 높여놨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이 일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재 구입부터 문제가 되고 또 높은 인건비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뭐 현실도 모르는 남미 사람들은 길을 쓰고 미국에 가면 무슨 살판 나는 줄 알고 계속 들어와. 미국 대도시의 초대형 상업용 건물들 아까 공실률이 계속 증가하고 미국 전역에는 20%, 아까 뉴욕 같은 데서는 36.5%가 비어 있다는 거다. 그 재택 근무 이런 게 늘어나면서부터 그런 큰 건물 유지 관리비 내면서 그 건물을 운영할 힘이 없어요. 이제 건물을 지어 뜯어야 돼요, 오히려 또. 미국 전역에서 각종 마약들은 판을 치고 있는데 그건 막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홈리스들의 텐트와 마약 주사기 바늘들이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어도 청소 용역을 댈 수도 없어요. 여러분 미국을 여행하다 보면요, 길바닥이 도로가 아스팔트 도로가 파괴돼 가지고 마치 비포장 도로 같은데도 그거 고쳐낼 힘이 없는 거예요. 트럼프 2기는요, 내가 볼 때 죽을 쓰다가 끝날 수 있다는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급증해가지고 마침내 37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는데 이 트럼프 어떻게 하면 좋죠? 자, 미국이 지불한 순이자, 국채에 대한 이자가 2024년도 한 해에 8,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26조 원인데, 이러면 1,226조 원이요. 대한민국 정부의 2년 예산만큼이나 돼. 부채 한도를 미국 의회가 또 허락을 해야 되는데 허락을 하지 않으면 바로 금년 내로 디폴트, 지불
불능 상태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 곳곳에 홍수와 산불과 토네이도는요 연중 계속되고 있는데 이걸 지원할 힘이 없어요.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해도 지원도 안 되고 후원도 안 되고 복구가 안 돼. 또 미국은요 잊을만 하면은 곳곳에서 총기 사고는 계속 연발로 일어납니다. 자동차 본고장이었던 미국 자동차가 만들기는 하는데 팔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한국 자동차를 미국에 팔려거든 한국도 미국 자동차 사달라. 아니 값이 싸고 뭐 상품 가치가 있으면 사는데 값은 비싸고 기름을 많이 먹고 AS도 잘 안 되고 근데 그 누가 그걸 사요? 그러니까 미국의 상품은요 경쟁력이 없어요. 전시라고 하면은 무기라도 팔릴 텐데 지금은요 전쟁이 났다 손쳐도 전쟁 양상이 달라져 가지고 고가의 미국 무기가 안 삽니다. 지금은 드론에 실어 보내는 소형 무기면 충분해. 탱크 하나 때려 부수는데 제블린 같은 그 어깨 메고 가는 거 하나면 충분한데 그거 뭐 어마어마한 미국 무기를 살 이유가 없잖아요. 중동과 중국이 밀착하면서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은 앙숙 중의 앙숙인데 그 중재를 중국의 시진핑이 나서 했다니까. 미국은 이미 패권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변하면서 미국의 패권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미국이 못 견뎌하는 거예요. 미국은 철강업이 죽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능력도 없고 전기는 계속 많이 써야 돼. 미국은 군함을 만들거나 철강이나 뭐 그런 기술을 다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됐어요. GDP가 우리의 3배 정도 되는 미국에서 지붕 없는 조선소에서 그 50도 60도 올라가는 철판 위에서 일할 사람은요 찾을 수 없습니다. 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배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이 반도체마저도 제대로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한국이나 대만이 반도체를 미국에 공급하지 않으면 미국은요 그냥 무너집니다. 미국인들 사이에 각종 차별과 혐오가 만연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인들의 소득 불평등은요 영원히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거기다가 미국 트럼프는 결과적으로 트러블 메이커 말썽꾸러기가 돼버렸어요. 나이도 어리도 않고 나이가 80이 되는 사람이 국제적 말썽꾸러기, 국제적 트러블 메이커가 됐다고.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요 그거 해야 되고 할 수 있고 또 하고 싶어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북한하고 사이에서 종전을 선언하는 것. 종전선언. 그거 트럼프 같이 미친놈이 할 수 있어.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 중에 아무도 못했는데 트럼프는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할 때 아무도 아마 말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유일한 그 이용 가치는 북한 개방하는 거. 원산에 뭐 트럼프 타워라 트럼프 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그 트럼프의 기업체가 미국 원산항에 있다고 하면은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전쟁은 안 일어날 거 아닌가. 그런 정도가 트럼프를 이용할 수 있는 가치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 딱 한 개.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읽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두 말썽꾸러기 하나는 김정은이라는 그 국제 말썽꾸러기 또 다른 한 늙은 말썽꾸러기 하나는 또 도널드 트럼프 두 말썽꾸러기를 어떻게든지 그저 화해시키고 종전선언 해가지고 북한을 개방하게 한다면은 자기가 만약에 그 트럼프가 그런 그 피스메이커의 길을 간다면 자기가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겠다. 그게 트럼프의 유일한 할 수 있는 일 중에 유일한 거. 우리는 이용 가치로서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트럼프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리비아 같은 나라가 핵을 포기했다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를 피스 트러블 메이커인 그
이 두 사람 김정은하고 트럼프를 피스메이커로 만들어 활용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이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앞으로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물가가 이제 올라갈 것이고 부채로 인해서 몰락합니다. 중국은 과잉 공급 거꾸로 디플레이션 때문에 수출도 안 되고 내수 부진도 해가지고 또 몰락으로 가는 거예요. 일본은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지 않아 가지고 혁신이 안 돼. 계속 퇴보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경제가 다 이미 몰락을 했어요. 온 세계에서 자본주의가 종말을 구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미 무너진 데도 있고 앞으로 세계는요 브릭스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미국이 워낙 그 큰 나라고 가진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조금 진행될 수 있는 게 무기, 식량, 제약 그리고 보잉에서 만들어내는 여객기 뭐 그런 정도는 앞으로도 아마 좀 이어가지 않겠나 봅니다. 그리고 미국이 앞으로 유지되려면요 허리띠를 벨트 칸 한 두 칸, 세 칸 줄여서 네 핍을 아껴 쓰고 검소하게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시대가 지나가도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여러분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제가 제시하는 이런 책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시면은 미국은 그렇게 믿을 만한 나라가 아니다. 이용 가치도 별로 없는 나라야. 우리 차가 미국 차보다 연비가 좋고 고장도 안 나고 AS가 잘 되니까 한국 차는 잘 팔리는데 미국 차는 안 팔려요. 그래서 뭐 우리가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그래서 전체의 무역량의 한 15% 20% 되는데 지금 뭐 점점 미국 의존도는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우리 물건을 안 사줘도 우리가 기업이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돼요. 자, 서방의 몰락과 브릭스 등장. 2006년도 그러니까 지금 19년 전이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이 4개국 연합체가 브리스에서 결성되었다가 2010년도 남아공이 가입하면서 브릭스 사우스 아프리카가 들어가 가지고 브릭스가 됐어요. 그러나 2024년도 1월 달에 신규 가입국이 이집트, 이디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 가입해가지고 9개국이 되었다가 올해 2025년 1월 6일에 신규 가입국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약 3억 가까이 되는 나라가 가입하면서 브릭스는 10개국이 됐는데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가입 여부를 검토 중이고 한때 아르헨티나도 가입하려고 했다가 지금 보류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자주의 국제 질서를 구축한다. 그러니까 일극체제 이런 게 아니고 다자주의. 이 여러 10개 나라가 함께 협의해가지고 미국 일극체제로 가던 그런 세상을 재편하겠다. 그 다음에 달러에서 벗어난다. 탈달러 해가지고 이제 이완화라든지 다른 화폐를 가지고 기축통화로 만들어 가지고 달러 패권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경제 협력도 해가지고 미국 없어도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을 미국에 똑똑히 보여주겠다. 그 지정학적으로 이 10개 나라는 여러 대륙에 걸쳐 나눠 있기 때문에 함께 협력하면은 얼마든지 미국을 꺾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이미 늙었다는 거예요. 그 미국은 경련비가 너무 많이 들어. 국가 경련도 안 되고 기업 경련도 안 되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라들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네시아, 이디오피아, 이집트, 이란,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40억의 인구가 가담하게 되면은
3억 3천만짜리 미국 갖고는 미국이 뭐 되는 게 있어야 말이지 감당 안 돼요. 경쟁이 안 됩니다. 게임이 끝났어. 그래서 미국을 너무 믿고 미국을 너무 의지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수 극우파 사람들 미국 없으면 죽는 줄 아는데 이제는 그 샘 아저씨의 바지가랑이를 놔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없으면 맨날 죽는 줄 알고 벌벌 떨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폭탄도 얼마 없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우리한테 빌려갔잖아 미국이. 그래서 미국에서 이용할 건 이용하고 도울 건 돕고 그렇게 하지만은 절대적으로 미국을 의지하는 그런 데서는 벗어나야 돼요.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 이제요. 미국의 전성기는 이미 끝났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고 하죠. 어게인. 다시 그 위대한 미국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다시. 근데 그 다시 되느냐? 그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내가 90까지를 이야기했는데 미국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90까지를 내가 조사해가지고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이런 가능할 것 같아요? 앞으로 트럼프가 뭐 까불고 설치고 할 수 있는 거 한 2년 반 남았어. 마지막 1년은 뭐 레임덕 걸려가 아무것도 안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우리나라 극우파 사람들은 아직도 미국이 망한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잘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현실도 모르고 미래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무속에 빠지고 이런 사람을 대통령 세워놨다 그것도 탄핵됐다고 또 애통해가지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나라 지금 21세기에 대명천지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선진국 반열에 드는 한국 사람이 윤의견이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나는 뭐 이단 사입이야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기독교 정통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보는 안목도 없고 분별력도 없다. 좀 딱하고 한심해. 저 같은 사람 이제 조금만 더 떠들다가 무대 뒤로 사라질 거요. 여러분 제가 저 목소리가 안 들리면요 죽은 줄 아시면 됩니다. 죽은 게 사실은요 노 목사는 죽지 않습니다. 다만 사라질 뿐이라. 그래도 제가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문제, 뭐 미국 문제는 미국 문제고 브릭스는 브릭스고 문제는 우리잖아 우리. 우리하고 북한 이 문제를 가지고도 지금 뭐 대충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되면 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